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과 부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침수와 산사태 신고가 폭증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밤새 이어진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커진 가운데 경남과 부산의 집중호우 상황과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말 그대로 극한 호우였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며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폭우 속에서도 굴착기가 주차장에 밀려든 토사를 퍼내고 주변 나무들도 걷어냅니다. 17일 새벽 4시 20분쯤 이 아파트 뒷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는 아파트 2개 층 모두 8세대를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5세대는 토사가 지방까지 밀려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전조 증상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제가 한 새벽 한 4시 반쯤에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완전 산사태가 덮쳤더라고요, 아파트 자체를. 그래가지고 저는 놀라가지고 일단은 집에 들어갔긴 했는데 집에 가스 냄새가 엄청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있었거든요. 이번 매몰 사고로 1층에 살던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주민 2명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6개 동 가운데 3개 동, 140여 명의 주민이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나 지인의 집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거제시는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가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도 집안이 약해져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과 안전 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경남이 이번에는 유례 없던 폭우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제뿐 아니라 인근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거제뿐 아니라 통영에서도 산사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일 오전 5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골리도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통영해경과 통영소방이 함께 구조에 나섰는데요.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17일 오후 5시 기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제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통영에서 1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주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상남도 자료를 보면 225세대 36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들 중 100여 명은 귀가했고 거제에서만 200여 명이 아직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에서는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 정전뿐 아니라 상수관로 파손으로 잔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소방 출동 건수는 거제가 1000여 건, 통영 3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예, 이렇게 경남 지역에 피해가 컸던 이유가 누적 강수량 900mm, 또 강한 비가 이렇게 경남에 집중됐기 때문이죠.
이번 광복절 연휴, 그러니까 사흘간 거제에는 9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7일 하루에는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6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1972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역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이날 새벽 거제에는 약 1시간 만에 12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 비슷한 시각 통영에서도 1시간 동안 100mm의 강수를 보여 두 지역 모두 시간당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 기록이 거제에서는 200년에 한 번, 통영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거제와 통영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었는데 평년 여름 내내 내려야 했을 전체 강수량의 90%가 이번 연휴에 쏟아졌습니다. 네, 기다려왔던 비 소식이지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구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복구 작업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17일 낮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거제에서 관제센터와 산사태 현장, 주민 대피소 등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공공시설, 국가유산 일부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폭우 피해 상황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사이 부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나온 1톤짜리 바위가 도로 한복판을 막아섰고 가게 천장이 통째로 내려앉는가 하면 도로는 움푹 꺼졌습니다. 부산은 서부권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강서구에는 17일 새벽 시간에만 300mm 가까운 비가 집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사이로 소방차 불빛이 도로를 비춥니다. 차로 한가운데 큰 바위가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게는 1톤가량,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는 바위가 굴러온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빗물에 집안이 헐거워지면서 바위가 도로로 떨어진 건데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구 다대동 한 식당의 천장 구조물이 주저앉아 아래에 세워둔 승용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인근 사거리에선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이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에선 도로가 그대로 꺼지면서 성인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주택 지하와 저지대는 물에 잠겼고 소방은 밤새 수중 펌프로 물을 빼내야 했습니다. 산길에선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등 17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소방 신고만 모두 50건에 달했습니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강서구. 17일 밤사이 6시간 동안 2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누적 강수량이 389mm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영도구 242mm, 사구 241mm, 서구 205mm로 부산 전역이 100mm 안팎의 비에 잠겼습니다. 비는 낮들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만큼 집안이 물을 머금은 상태로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비탈면과 저지대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번 폭우에 거제와 통영의 교육시설 40여 곳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17일 오후 2시 기준 거제 외관초와 용소초, 장평초, 수월초 등에서 건물 1층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거제 외포초에서 본관 1층과 급식소가 침수됐고 거제 한아름 유치원과 제1고 능포초에서 교실과 급식소 천장에 비가 샜습니다. 주말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부분 학교가 방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18일 개학하는 일부 학교를 비롯해 방학 중 돌봄 교실을 하고 있는 거제 외관초와 장평초 등에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에 피해 수습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성능 다목적 산불 진화차와 굴삭기 등 장비 37대와 산림재난 특수진화대 76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산림청 과장급으로 하는 현장 수습 지원단을 파견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산사태 전문 인력 8명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 피해 복구와 구호에 30억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17일 윤호중 중대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광주와 부산, 경남에 특별급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 사업비 4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비롯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분야에 쓰일 예정입니다. 윤 본부장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짧은 시간 안에 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은 대표적인 침수 위험 공간입니다. 차량을 이동하려다 대피 시기를 놓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 홍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인천 계양구 용종 지하차도. 물살을 가르며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뒤이어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통과합니다. 곧바로 진입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 지하차도는 빠르게 빗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배수 펌프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기실까지 침수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천이 범람했고 도로를 덮친 빗물은 경사로를 따라 순식간에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차량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고 경사가 있어 한 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미리 차량을 고지대로 옮기고 침수가 시작된 지하 공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 공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까지 40에서 50cm 정도 물이 차오르며 성인 남성도 높은 수압 때문에 문 열기가 어려워질 만큼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 있을 때에는 비상구나 아니면 지상으로 통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차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경사로를 따라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 차량을 따라 들어가거나 침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지하차도에 진입했는데 물이 차오른다면 차량을 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 창문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탈출 망치나 운전석 머리받침의 철제봉을 이용해 측면 유리 가장자리를 깨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리를 깨지 못하고 수압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는다면 차량 내부에 물이 차 안팎의 수위차가 30cm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일상이 된 지금 한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면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서울에서 폭우 속에 대피하던 남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폭우로 하수관 수위가 높아지면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튕겨나갈 수 있는데 물바다가 된 도로에선 맨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맨홀에 빠지거나 튀겨나온 맨홀 뚜껑에 다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 시간당 50mm 이상, 심한 경우는 80mm 각차에도 1시간에 때려붙다 보니까 그 다량의 빗물이 빨리빨리 이게 하수를 통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이게 강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 용량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그 양이 워낙
장기간 내 폭증을 하다 보니까 배출이 못 되고 그 물이 오히려 역류해서 맨홀을 확 쳐버리는, 그래서 폭발하듯이 날아가듯이 맨홀 뚜껑이 날아가는 경우도. 비가 많이 올 때 맨홀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봤다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라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상책인데 부득이 나가야 한다면 길의 바깥쪽으로 걷거나 우산 등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걷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거리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 등 전기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찰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 사고도 잇따릅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차량 지붕에서 구조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구조대는 보트를 띄워 이들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차량 밖으로 재빨리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폭우 속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계속하는 건 침수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어의 절반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 즉시 운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꺼지고 전기도 차단돼 차 안에 그대로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골든타임은 단 1분. 시동이 꺼지기 전 창문을 미리 내려두거나 비상용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비상용 망치가 없으면 머리 받침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헤드레스트, 벨트의 안전 클립, 하다못해 스마트키의 키 같은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창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힘껏 타격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창문을 깨지 못해 차량 안에 고립됐다면 절대 당황해선 안 됩니다. 차량 문 높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물이 찼을 땐 문을 쉽게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차량에 일단 탈출을 하더라도 주변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도 섣불리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차량 지붕과 같이 가능하다면 더 차량 지붕보다 높은 구조물에서 119에 신고를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구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엔 무리한 운전을 피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는 9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인인 윤 씨가 자신에게 음료를 던지도록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6,37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에 961억 원, 시민부담 경감과 상권 활성화에 1,61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 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에 11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